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2주 해 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선생님이 오늘은 특별히 어떠한 작업을 진행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해온 주제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주제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업사이클링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었는데 정말 그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뭔지 잘 아나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지나면 자신이 만든 것들에 대해서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몇몇 친구들이 과제방에 올려놓은 걸 봤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업사이클링이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게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느껴지나요? 선생님이 주로 수업을 할 때는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룰 때 이거는 무엇입니다 라고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작업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고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짚고 넘어가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이론을 하기보다는 실습, 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론을 좀 다루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전하고는 다르게 좀 화면이 나왔죠? 자, 선생님이 하나씩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같이 보면서 찾아가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수업을 준비했답니다. 자, 우리가 업사이클링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죠. 여기도 지금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업사이클링은 위키백과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도 이거 검색해 볼 때 가장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업사이클링이라고 쳐봤었죠. 그렇게 검색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재활용 또는 업사이클 또는 creative reuse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것은 쓸모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 질적, 환경적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그 업사이클링은 어떤 용어로 만들어진 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영어의 업사이클, 여기 보시면 영어의 업사이클은 재활용을 뜻하는 리사이클과 위쪽을 뜻하는 접두사 업이 합쳐진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합쳐진 용어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많이 용어가 쓰였는데 우리 한국어로는 그러면 어떤 말로 쓰일까 봤더니 재활용이라는 말로 쓰인다고 해요.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 뜻이라고 해요. 새로운 것, 그 다음에 재활용. 그래서 그 말을 합친 거라서 요게 2012년 8월 22일에 국립국어원에서 제8차 말다듬기 위원회 회의에서 업사이클의 순화어로 제시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유 우리나라 말을 좀 써봐요 라고 해서 업사이클링으로만 쓰지 말고 재활용이라는 말을 좀 많이 써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업사이클링과 재활용은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업사이클링, 재활용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활용한다? 여러분 이거 좀 쉽게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업사이클링 주제로 만들었던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재활용품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재활용을 하면은 재활용 이렇게 수거함에 넣어서 가게 되면은 그건 다시
공장에 가서 재활용을 할 수 있게. 근데 이 재활용이라는 대안이 왜 제시되었을까 보면은 여기 역사를 보면 폐기물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는 생활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자각이 일어나면서 재활용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재활용 수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거함에다가 폐유지도 넣고 캔, 깡통 이런 거 다 분리해서 분리수거하죠. 근데 그게 너무나 양이 많다 보니까 그 쓰레기들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는 그게 쌓여 있겠죠? 여러분들 그걸 다 활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재활용으로 분리해서 분리수거만 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진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쓰기에는 좀 공정도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는 뭔가 다양한 활용이 아니라 그런 종이를 가져가면 다시 그 종이로 활용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좀 새로운 대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이 재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라면서 의식을 모아서 생겨난 어떤 기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자, 선생님이 한번 여기를 검색해 볼게요. 여기는 서울 재활용 플라자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재활용을 많이 하자. 이런 의식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더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센터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져 있죠.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꿔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 그것의 우리말이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처음 만들 때부터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며 쓸모가 없어진 후까지 고려하는 것. 물건을 가치 있게 오래 사용하도록 의미를 담아서 만드는 것까지 재활용은 환경을 지키고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의 새로운 방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업사이클링? 선생님은 재활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 재활용은 단지 그냥 새롭게 물건을 만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다 쓰고 나면 다 쓰면은 버려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캔도 다 먹고 나면 버려지고 페트병도 다 먹고 나면 버려지잖아요. 그럼 그 버려지는 것들을 재활용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그 버려지는 양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버려졌을 때 그것이 썩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돌아갈 수 있게, 없어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재활용에는 그런 의미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재활용하는 것과 재활용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활용은 뭐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종이를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종이를 처리 과정을 거쳐갖고 다시 종이로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활용은 종이지만 그 종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것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가 입혀진다고 볼 수 있죠. 뭔가 용도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처음에 업사이클링이 탄생했던 역사를 보면은 리사이클링보다는 더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선생님도 예전에 이제 여행을 갔을 때 거기서 처음 접했었어요. 꽤 오래전 일인데 그때 선생님이 가방 가게에 갔거든요. 그런데 너무 가방이 특이했어요. 정말 튼튼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때가 묻은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디자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선생님 스위스 갔을 때 일인데 프라이탁이라는 가방 가게가 있었어요. 트럭 방수천이나 안전벨트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의 기억에도 그 가방이 엄청 튼튼했어요. 질기고 안전벨트 대단히 강하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가방 끈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가방을 정말 여러 여행을 다니면서 험하게 사용을 했어도 비나 눈에 이렇게 훼손되지도 않고 무거운 거를 담아도 끈이 끊어지지도 않고 훼손되지도 않을 정도로 튼튼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실용적이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업사이클링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큰 인식을 심어줬던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재밌었던 기억은 광고가 실려 있거나 그랬던 방수천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때가 탄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거를 저희 어머니가 너무 더럽다고 그거를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고 애쓰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원래 그게 멋으로 사용되어졌던 것들을 내가 다시 새롭게 사용한다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하나의 어떤 흔적이랄까? 그런 거였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걸 다 닦아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선생님도 재밌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디자인이나 이런 가치, 희귀성에서는 정말 큰 의미 있는 어떤 일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가방들이 있었고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이 재활용이 전해지고 있는가. 그래서 선생님 요 근래에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디자인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상품같이 느껴지죠? 물론 일반적인 상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어디서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한번 어떤 스토리들을 찾아보면 이 업사이클링, 재활용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몇 군데 한번 보여줘 볼게요. 우리나라에 재활용 프라자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재활용에 관련된 것들이 판매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참 이런 게 많네요. 여러분 이런 거 있는 줄 알았었어요? 여기 보면 재활용 이야기 탐방도 접수 중이네요. 무료예요. 7세 이상이면 다 되네요. 그러면 재활용 프라자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볼까요? 오, 너무 멋있네요. 선생님도 꼭 가봐야 되겠어요. 보면 재활용, 업사이클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재활용 복합 문화 공간이래요. 자원순환도시 서울시 비전 2030을 토대로 재활용에 대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인식을 넓히고 업사이클링 기반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2017년 9월 5일에 개관하였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렇게 생긴 지는 오래되지 않았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방문해 본 적 있는지 여기 가면은 재활용 산업도 육성하고 시민 친화적인 운영을 통해서 재활용을 재미있게 체험하는 교육 전시회가 이루어지고요. 재활용 문화 확산 거점 공간으로 운영되어 향후 미래 서울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기회가 되면 이런 데 한번 참여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실습도 많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재활용으로 실제로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기사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소방호수 가방, 우유팩 지갑, 탄 재활용 상품 이렇게 나왔죠? 소방호수로 가방을 만든다고? 우유팩으로 지갑을 만든다고? 너무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소방서에서 쓰는 소방호수가 유통기한이 짧다고 해요. 6개월에서 1년으로 짧다고 해요. 왜냐면 강한 물을 뿌리려면 수압을 견뎌야 하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난 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호수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버리면 다 쓰레기가 될 텐데. 그래서 업사이클링 벤처기업인 파이어마커스라는 회사에서 이런 폐소방 호수를 구입해서 백팩이나 파우치 등 패션 소품을 만든다고 해요. 자, 소재가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 강한 수압을 견디어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워낙 튼튼하니까 내구성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열에도 강하고 어떤 오염이 되는 것들도 강하고 그래서 그것이 뛰어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되게 많이 팔렸다고 해요. 자, 여기 가방이 지금 있죠? 요거는 소방 호수고 그리고 여기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죠? 제니 클로셋이라는 회사에서는 청바지를 재활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까 재활용해서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쓰레기들을 줄이고 뭔가 만들었던 것들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들이 의미 있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실을 만들 때
유칼립투스 추출물로 만들어서 그실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분해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 분해되는 재생 섬유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구매를 하고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쓰레기로 썩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연히 분해돼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방을 만드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상품들을 보니까 버려지는 병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접시를 만들었어요. 소품들을 만들었어요. 이거 우리 그냥 버리고 나면 물론 재활용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여기도 시계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접시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 그리고 보면 생활용 플라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각종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서울 생활용 플라자 윤대영 센터장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간을 한 취지와 성과가 어땠는지 보니까 여기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생활용 플라자의 모토가 새로운 생각, 새롭게 만드는 생활용 플라자이다. 서울시가 생활용 플라자를 만든 것은 쓰레기 감축 때문이다. 1년간의 가장 큰 성과는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곳을 다녀간 부모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아이들을 교육하고 방문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쓰레기가 덜 배출되는 친환경 제품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점이다. 지난 4월 쓰레기 대란을 겪은 것도 자원 재순환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9월 한 달 동안 열리는 개관 1주년 행사,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활동들이, 이런 운동들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여기 왔다 간 사람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은 진짜 이게 우리 지구를 많이 아프게 하는구나. 지구를 훼손시키는구나. 그것이 다시 인간에게 돌아와서 인간에게 더 어려움을 주는구나. 해를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부터 줄여야겠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온 세계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도 뭘까요? 이것이 과연 누구 탓이라고 돌리겠어요? 여러분, 콕 집어서 누구누구 때문이야. 이 전염병을 발생시킨 누구누구 때문이야. 그것을 전염시킨 딱 특정한 인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건 우리 인간이 모두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인간이 그동안 그런 인식 없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의 훼손, 동물들이 오염된 자연을 먹고 또 그 동물들이 그런 병에 걸리기도 하는 거고요. 또 그것을 먹는 우리들, 음식으로서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거기에 전염병이 또 생기게 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잘못된 인식과 생활,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 심각성들을 깨닫고 알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여러 기업들이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있나,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 이것들 몇 군데 한번 봐볼까요? 아까 말했던 소방호스로 가방을 만들었던 회사로 들어가 봤어요. 파이어 마커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자, 여기 업사이클링 백이라고 있어요. 요게 그 소방호스 그런 걸로 만들었나 봐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업사이클링이라고 딱 나와 있네요.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 업사이클링이 뭔지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어요. 수거를 해간대요. 그 다음에 특수하게 세탁을 하겠죠. 재단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생산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재료만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의미만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품을 우리가 구입할 때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디자인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디자인을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그거는 업사이클링 백이라고 해요. 그리고 크로스백도 있고, 이건 벌써 다 팔렸네요. 요거는
방화복으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소방관 아저씨들이 입고 있는 그 방화복 있죠? 그 옷으로 만들었나 봐요. 자, 이거 한번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들어가 볼까요? 자, 봤더니 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재 방화복이라고 여기 지금 사진이 멋있게 나와 있네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보아온 것 중에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소재. 그렇겠죠? 불에 타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소재면서 여기 의미가 또 있네요. 그 가장 숭고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세상에서 가장 험난한 곳에서 싸우는 바로 소방관들이 입고 사용하는 소재들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넣었어요. 이 회사에서는 소방관들에게 실제로 사용했던 소재를 이용하여서 제품을 만들거나 때로는 그들의 정신을 기리는 아이템을 제작하고 있다고 해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소방관 아저씨들이 입었던 방화복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들을 만들었을 때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그것들을 또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화상병을 보유한 재단에다가 직접 전달한다고 그래요. 여기에도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컴퓨터 부품으로 냄비 받침을 만들었대요. 컴퓨터 부품 버려지는 것들로. 그리고 현수막으로 에코백도 만들고 불량 새 양말로 이렇게 손목 받침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수막으로 이렇게 환경교육 교구. 여러분들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게 이렇게 키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페트병으로 만든 담요도 있고 이면지로 포스트잇을 또 만들었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업사이클링 했네요. 도시환경교육센터라는 곳도 있네요.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군요. 샵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여기 아까 그 코알라가 있네요. 어려움에 처한 코알라 호주의 야생 동물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수익금은 호주 동물에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거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정말 빨갛게 타버린 호주. 이거 보세요. 코알라가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 해요. 6개월 동안에 산불이 났다고 해요. 12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폐사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하네요. 이 사진 본 적 있죠? 선생님 이 사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산불의 원인이 보세요. 지구온난화와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때문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후변화를 가속시키는 게 뭐예요?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소각되면 거기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이 많이 죽었어요. 피해를 많이 봤죠. 지금 기능적 멸종 상태가 많이 파괴되어서 8,000마리 넘게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기능적 멸종 상태는 특정 종의 개체 수가 너무 줄어서 더 이상 생태계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이 낮다. 오랫동안 생존하기에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동물들한테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었네요. 코알라 소방관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무릎 담요인데 쓰임을 다한 페트병을 가지고 업사이클 했대요. 그러니까 페트병에서 흑세사 원단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것을 만들었다고 해요. 와, 기술도 되게 좋죠? 그렇게 해서 만든 거. 과정 한번 볼까요? 페트병을 수거했어요. 분쇄했어요. 그것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원사, 실을 가늘게 뽑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실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페트병이 분해되는 시간은 80년에서 100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알라 무릎 담요는 페트병을 업사이클 했기 때문에 환경 문제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보기에도 너무 귀여워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도 있고 디자인도 너무 좋고요. 다용도로도 또 사용할 수가 있네요. 접으면 인형 같고 펼치면 또 무릎 담요 이렇게 이렇게 실용성도 좋고 디자인도 좋네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 또 망가진 우산들. 여러 곳에서 망가진 우산들을 보내줬나 봐요. 그래서 요 보내준 우산을 해서 여기에 우산 받침 살이 있잖아요. 그 살을 또 따로 떼어서 이렇게 구성품을 만들었는데 악기예요, 악기.
그래서 우산 받침살하고 학교 나무 마루바닥이라고 해요. 나무에다가 우산살을 길이를 다르게 붙여서 이렇게 튕기면 소리가 나나 봐요. 그래서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는 이런 악기를 만들 수가 있네요. 너무 재밌네요. 그죠? 오, 이것도 신기해요. 오, 이거는 뭘로 만들었을까? 업사이클 비즈 줄넘기. 화장품 공병을 업사이클링하라. 자, 우리 많이 화장품 병에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쓰레기로 남아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화장품 열심히 발라도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면은 정말 여기 보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어서 미세먼지 오염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화장품은 고와진 우리의 피부도 도루묵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번에 화장품 공병 업사이클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공병을 이렇게 많이 수거했어요. 요 줄넘기에 들어가는 요게 펠릿이라고 하나 봐요. 요걸 만들었어요. 건강을 해치워버리는 플라스틱을 가지고 건강을 지키는 줄넘기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줄에다 껴서 이렇게 만들어서 줄넘기가 나타났네요. 참 재밌어요. 그죠? 이런 톡톡 튀는 아이디어. 여러분들 이런 아이디어가 우리의 삶에 의미도 주고 또 이걸 가지고 운동하면 건강해지기도 하고 환경도 건강해지기도 하고 내 몸도 건강해지기도 하고 정말 좋은 생각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네요. 이거는 뭘까요? 고양이 쿠션. 이것도 열어볼까요? 보니까 어머나! 양말을 가지고 손목 쿠션을 만들었네요. 왜 생산을 하다 보면 불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량 양말들 그걸 가지고 그리고 양말을 만든 다음에 나온 그 실들 있죠. 솜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실뭉치를 가지고 그 몸통에다가 양말에 나온 실뭉치를 집어넣고 포장은 원단 인쇄를 했을 때 사용된 일회용 부직포 그걸 가지고 했네요. 모두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업사이클링.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귀여운 손목 받침 인형이 탄생했네요. 자,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웃음도 주고요. 그죠? 버려질 수 있는 그 양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쓰레기 줄여서 지구도 살리고 세 가지 뿌듯한 마음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작은 관심, 우리의 작은 의식의 변화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변화된 행동들을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을 수 있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지면 정말 이 나라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업사이클링 공유했던 것들도 생각해 보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들 가지고 내가 또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들을 구상해 보고 실제로 또 실행해 꼭 수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삶에 여러분들 생활에 일상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어지는 그리고 실천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업사이클링 공예를 했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들을 많이 사용했었고요. 자, 그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작품을 하나하나 또 되새겨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고 같이 선생님하고 예시들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한번 인터넷 검색도 해보면서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 지난주에 만들었던 행잉볼을 다른 곳에서 또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 보여준다고 했죠? 볼게요. 짠! 선생님이 다른 방에서 찍었어요. 여기 이렇게 달려있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밤에 찍어서 밖이 깜깜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제방에 올린 것들도 선생님이 봤어요. 어쩜 그렇게 각자 그렇게 개성이 잘 살아난 행잉볼을 만들었을까요? 선생님 그걸 보면서 되게 흐뭇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고 그렇게 되면은 좀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아무런 과제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이론적인 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많이 좀 밀렸더라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태도가 여러분들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동안에 했던 것들 중에 내가 아직 다 완수하지 못한 수업들이 있다면 요 한 주 동안 마무리를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